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니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성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희년은행과 터무니님 집이 함께 시작한 커먼즈 금융지원 사업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온라인 사업 설명입니다. 그래서 커먼즈 금융지원 사업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 질문을 받고 좀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진행은 먼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을 저희가 드릴 거고요. 이번에 뭐 사업 저희 공고문 다 보셔서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또 그 가운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미리 그 온라인 사업 설명 신청할 때 받았던 사전 질문과 저희가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전 질문을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궁금하신 질문들은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다음 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취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시민출자 청년주택 터무니 있는 집과 청년에게 희년을 무이자 저축은행, 희년은행이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단체는 청년을 위한 시민출자 혹은 시민저축 형식의 대안적 금융 모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그동안 많은 협력 사업들을 같이 해왔었는데, 올해 좀 더 협력을 더 긴밀히 하기 위해서 논의하던 중에 같이 함께 이런 지원 사업, 금융 지원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가 돼서 이번 사업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본 사업 취지는 저희가 커먼즈 금융 지원 사업인데 커먼즈라는 말을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흔히 뭐 커먼즈라고 하면 보통 이제 또 공간이라든지 공유 공간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디디님이라는 분이 커먼즈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명되어 있는 커먼즈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커먼즈의 핵심은 자원이 아닌 삶의 주권을 지키려는 자율성, 기꺼이 의존하며 살아가는 돌봄과 상호 의존성,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의 감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단순히 공간이나 물리적인 공유 공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커먼즈 핵심은 공통의 것들 함께 서로가 공유하고 개인이 사유화하거나 상품화되지 않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관계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두 단체 함께 준비하면서 두 단체 공통으로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들이 무엇일까 했을 때 커먼즈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한테 되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체를 설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이런 커먼즈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고 앞으로 이 커먼즈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는 좀 커먼즈를 좀 구체화한 표현이 밑에 이제 시민 협력 기반의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커먼즈 금융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커먼즈의 개념을 조금 더 좀 구체화한 걸 저희는 시민 협력 기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 그 터무니 있는 집이 그동안 사업을 했던 방식들, 그다음에 희년은행이 환경에 있는 희년이라고 하는 가치, 그다음에 토지 가치 공유라고 하는 가치를 기반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커먼즈, 그것이 이제 시민 협력 기반이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터무니네집과 또 희년은행이 공통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출자와 저축을 통해서 자원을 조성하고 그것들을 필요한 곳들의 자원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확장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공고문 보셔서 공고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모 기간은 저희가 1차와 2차로 나눠서 공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지금 현재 9월 15일부터 저희가 공고문이 나갔고 그다음 10월 24일까지 1차
공고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차는 11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각각 1차와 2차 개별적 각각 1억씩 최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왜 저희가 1차와 2차로 나눠서 하는지는 뒤에 이제 질의응답에서 좀 질문이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금융지원 실행기한이 2026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뭐 임대든 매입이든 이렇게 어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공고 기간이 나고 언제까지 이제 부동산을 계약을 하고 실제 그 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까지 완료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6년 6월까지 요것들 집행이 실제로 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임대차 계약을 하든 매매 계약을 맺든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 최종 잔금 납부일이 2026년 6월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자격은 커먼즈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와 법인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인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는 법인이라든지 단체들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개인 지원은 아니니까 그것들은 유의하시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 그다음에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뭐 소셜 벤처, 비영리 임의단체, 그리고 저희 종교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을 좀 열어놓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커먼즈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런 단체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요. 선정 결과 발표는 이렇게 되고 예,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모집 내용과 지원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요. 이제 지원 대상은 커먼즈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단체의 시민협력 기반 주택 및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 혹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융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여나 혹은 대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대상의 사업들이냐고 보면, 뭐, 저희가 예시를 좀 여러 가지 적어 놨는데요. 뭐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협동조합 주택, 쉐어하우스와 같은 주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코리빙 하우스까지, 그다음에 청년 공유 공간이나 마을 공유 공간, 그다음 뭐 시민 협력 공간, 공유 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 등 이렇게, 어, 다양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는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하실 점은, 여기서 어떤 개별 사업 단체나 뭐 회사나 기관이나 법인이 쓰는 뭐 개인 개별 사업들에 필요한 사업 공간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또 이제 영리적인 목적에서 운영되어지는 공간은 지원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영리성이 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냐는 저희가 딱히 제한을 두지는 않고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얼마나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커먼즈와 시민 협력에 기반해서 사업이 운영되는지를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것이 개별 사업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이제 필요한 사무실이 좀 더 필요한데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보고 있다는 것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총 세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그다음에 부동산 매입,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세 가지 종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고, 또 임대차 계약은 2년, 부동산 매입은 4년, 인테리어 공사는 2년 동안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개 사업 방식에 대한 중복 지원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어떤 공간을 하는데 거기에 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들어가니까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뭐 1억을 하고 또 인테리어 공사 1,000만 원을 또 같이 받고 싶다.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공모 같은 것들, 공공에서 하는 공모 뭐 어떤 뭐 스케일업 자금이나 뭐 비즈니스 고도화 뭐 사업비 뭐 이런 것처럼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라 대여를 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금융 지원 조건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있다가 아마 질의응답 시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저희가 무이자, 그다음에 최종 만기 일시 상환으로 조건으로 대여를 해드리지만 저희가 요 사업을 운영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운영 수수료를 전체 대여금의 연 2%를 월 분납으로 받고 있고 그다음 의무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저축은 현금흐름 관리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규정인데 상환 완료 시에 모두 반환되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저축을 하고 그거를 상환할 때 다 일시에 저희가 일종의 적금처럼 일종의 저축을 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질의응답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원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여기서 아마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예비 심사가 먼저 있고, 최종 심사 이렇게 저희가 심사를 두 번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신한은행 홈페이지랑 저희 터무니는집 홈페이지에는 지금 예비 심사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서류만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 심사, 예비 사업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최종 마감 1차 같은 경우는 10월 24일까지잖아요. 그래서 10월 24일까지 그거를 제출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 사업 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작성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먼저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를 통해서 예비 심사에 이제 저희가 예비 심사를 통해서 적합하고 이제 뭐 이 사업에 맞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최종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최종 사업 계획서에는 제출해야 될 서류가 사실 되게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뭐 사실 저희 사업에 적합하지도 않은데 뭐 그런 것들 다 준비해서 냈는데 뭐 선정이 안 되면 너무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예비 사업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최종 사업 계획서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좀 안내도 드리고 하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커먼즈 금융지원 사업에 신청 지원을 하시려는 분들은 예비 사업 계획서를 먼저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지원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희 지원을 해주시면 예비 심사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필요하면 여기 뒤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금 실무자들이 먼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 시에는 현장 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면담을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봤는데 여러 가지 뭐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거는 좀 지원을 자체가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것들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 예비 사업계에서 먼저 접수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그다음에 위에 지원 절차에 보시듯이 그렇게 해서 예비 심사 하시고 저희가 지원하시면 지원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면 말씀드리면 이제 최종 사업 계획서에서 서류랑 다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면 대면 심사로 최종 심사는 대면 심사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면 심사 일정은 미리 공고문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일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주일 이내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획에 따라서 2026년 6월까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잔금일에 맞춰서 그것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종 선정이 되시면 뭐 일단 지금 현재 이미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진행돼서 지원하시는 곳들도 있으실 테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이후에 뭐 내년 상반기 안에까지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먼저 일단 선정이 되면 협약서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이 되고 그것들 그러면 계약 서류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리고 그 계약 서류에 맞춰서 잔금일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최종적인 이제 지급 가능한 부분들. 그래서 그 전에 뭐 저희가 이제 대여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을 하고 그 잔금일에 맞춰서 저희가 그 금액을 이체를 해드립니다. 직접 저희가 뭐 사업 주체한테 입금하진 않고요. 예를 들면 뭐 임대인이라든지 아니면 전 소유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직접 저희가 이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추가 서류 보완 계획도 그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뭐 전세 관련된 문제라든 임대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안전장치로서 뭐 전세보증보험이라든지 뭐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약정 기간이 다 종료되면 이제 대여금 최종 상환하면 그렇게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선정 기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선정 기준은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제 사업 적합도는 얼마나 이제 커먼즈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거를 지향하는 사업들인가, 그다음에 시민 협력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하려고 하는가, 그다음에 어떤 소셜 미션,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얼마나 운영 역량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보셔서 이제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 그 뭐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중간에 그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뭐 정리하기도 사실 어렵고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갖고 있는가도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 재무 안정성은 저희가 어쨌든 이거 금융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환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건 할 만한 재무적인 안정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인지를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신뢰 협력도는 저희가 이게 단순히 저희가 그냥 저희는 지원을 하고 이제 지원하는 곳에서는 지원을 받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이 커먼즈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얼마나 같이 또 확산하고 또 그 사례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파트너로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얼마나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미 희년은행과 터무니는집의 뭐 조합원이나 출자자이든지 아니면 같이 협력했던 경험이 있는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나 그런 가치에 공감하고 그것들을 그 사업들을 통해서 사례들을 만들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들은 보시는 바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이제 비영리 이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계약 같은 것들을 사실 대표자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자가 내야 되는 서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임기단체 같은 경우는 최소한 회계결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인된 뭐 회계사나 세무사님을 통해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투명하게 그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임기단체인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저희가 조건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외부 이해관계자 3인의 추천서로 그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후원자라든지 아니면 해당 진행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기관이 있으면 그 협력기관 대표자 아니면 그 사업을 주로 이제 뭐 거래처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제 실제 그 사업을 하는데 이제 관계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뭐 지역에 뭐 여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은데 사회적 경제 뭐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와 함께 많이 그 활동들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우리들의 활동과 함께 많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이해관계자로 해서 세 분 정도의 추천서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근데 동일한 성격으로 세 분한테 예를 들면 후원자한테만 세 분 받거나 아니면 협력기관 대표 세 분한테만 받거나 이런 것들은 되지 않고 최대한 그 중복되지 않게 다양한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그 이제 최종 사업 계획 작성하실 때 양식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뭐 기타 내용은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예시를 저희가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임대보증을 만약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 수수료를 2%에서 매월 분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금융 지원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수수료를 8만 3천 원씩 납입을 하시게 되고요. 뭐 이자랑 원금 상환은 없고 대신 의무저축은 저희가 처음에 3개월까지는 면제를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30%를 의무저축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게 계산을 하면 71만 4천 원을 매달 의무저축을 하시게 되고요. 그 의무저축은 이제 만기가 돼서 상환을 하실 때 의무저축은 다 직접 다 돌려받으시게 되고 그 만기에 일시로 5천만 원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입 같은 경우는 대여 기간이 총 4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계산이 되고요. 1억을 만약에 지원 받으셨을 때 운영 수수료가 매월 16만 6천 원, 그다음에 부동산 매입은 6개월 동안은 저희가 의무저축을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개월 차 되는 때부터 의무저축을 하시는데 의무저축은 매입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40%를 의무저축을 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95만 2천 원씩 매월 의무저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저축된 총 금액은
다 이제 상환하실 때뭐 반환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금 상환은 1억을 이제 다 4년 뒤에 만기로 일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의무저축은 꼭 다 만기가 됐을 때 꼭 찾아가야 되는 돈은 아니고 저희 이제 뭐 저희의 사업에 공감해서 또 다른 곳들에 또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축은 그냥 계속 유지하시고 필요하실 때 그 이후에 언제든지 찾아가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Q&A 간단하게 먼저 사전 질문 들어온 것들이랑 해서 준비된 것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커먼즈 금융지원을 통해 어떤 종류 혹은 유형의 공간들이 구성되고 세워지기 기대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부동산, 워낙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말이 있듯이 뭐 부동산 워낙 문제가 많기도 하고 또 이런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구하는 것 때문에 좋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들에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존의 금융권이라든지 금융의 제도권에서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신한은행도 그렇고 저희 터무니님도 그렇고 좀 대한금융, 그 공동체 금융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한금융은 결국엔 제도권에서 커버되지 않는 제도권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그런 비어 있는 곳들을 채운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는 곳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나 커먼즈와 관련돼서 저희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지 들을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례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원 규모는 2억으로 출발하지만 더 커질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할 여지가 있는지, 금융 지원의 궁극적 목표나 지향점은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례를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저희가 2억이라는 돈이 사실 이제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지만 어떤 부동산이나 공간이나 주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돈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더 많은 돈을 통해서 많은 곳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둘 수도 있지만 저희는 작은 돈이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사례들을 만들 수 있는가. 또 요즘에 뭐 컬렉티브 임팩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사례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단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신생단체에 적극적으로 저희는 환영을 하고요. 다만 어, 최소 1년 이상의 어떤 활동 그 활동의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재정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증명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어떤 운영 역량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증명되지 않은 곳들이 공간했을 때 운영을 하다 중간에 아무도 책임질 수 없이 그 사업들이 날아가게 되면 저희가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은 저희가 보고 얼마나 또 그 신생 단체여도 그 신생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 뭐 참여하는 자원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잘 충분히 증명이 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은 예비 심사와 최종 심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비 사업 계획은 언제까지 제출하는 건가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비 심사는 최대한 빨리빨리 예비 사업 계획서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예비 인턴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최종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린다. 그 다음에 예비 심사를 통해서 저희 사업에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빨리빨리 저희가 그것들 안내를 드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설명드렸고 다섯 번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사업 적합도랑 아마 재무 안정성 관련해서는 뭐 크게 궁금하신 점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사업 적합도 관련해서는 얼마나 우리 사업이 커먼즈나 시민 협력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우리의 소셜 미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운영 역량이 있는지는 뭐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신뢰 협력도가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이 커먼즈의 가치들을 확산하는 데 같이 함께 기여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 두 단체 그다음에 희년은행이랑 터무니너지가 같이 협력하려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드러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수수료와 의무저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 그 희년은행의 김재강 대표님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총괄하고 있는 김재광이라고 하고요. 터무니 있는 집이랑 신한은행 같이 이렇게 커먼즈 금융 지원 사업 이제 기획하면서 어, 각각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수수료 정책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무이자 대출을 표방하기는 하지만 이제 무비용 대출은 아니기는 해가지고 수수료를 이런 이제 공공의 주거를 이제 만드시는 데에서 이제 2%씩을 수수료를 받았었고, 터무니 있는 집도 그 정도의 수수료, 또 이용료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었는데, 두 단체가 다 수수료 및 이용료를 대출과 관련해서 받고 있어서, 이렇게 운영 수수료 2%를 책정을 하게 됐고, 궁금하신 게 의무저축일 것 같아요. 저희 신한은행은 이제 어, 아까 대한금융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기는 했는데, 스웨덴에 있는 야크은행 모델을 참고로 해서 세팅이 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그 야크은행에서 제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의무저축 규정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에 나왔듯이 의무저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이제 금융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상호 간에 좀 규약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축한 그 저축금은 나중에 계약이 완료됐을 때 그때 다 돌려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따가 질의 때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공모기간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다음 1차에 선정이 안 되면 2차에 또다시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인데요. 저희가 1차랑 2차로 나눠서 진행하는 건 정말 이 저희 커먼즈 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에 필요한 시기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어떤 특정 기간에 딱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곳들이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서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하반기에 두 번에 나눠서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됐고 각 회차별로 1억씩 저희가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곳들은 여유를 갖고 준비해서 2차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1차에 선정이 안 되면 2차에 또다시 지원이 가능한가? 요거는 저희는 뭐 불가능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게 그래서 예비 사업 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조금 더 준비해서 2차 때 지원하거나 이러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1차에 급하게 지원하시기보다는 좀 준비가 필요하신 것들은 준비를 해서 2차에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곳들이면 1차에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덟 번째 질문은 금융지원 실행기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임대요금 매입 대상 물건이 정해진 경우만 지원이 가능한 건데요. 금융지원 실행기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설명하면 잔금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약을 맺고 실제 잔금을 맺고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매입을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잔금을 치러서 실제 그 건물에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비용 공사다 그러면 공사를 실제 진행하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시는데 저희가 잔금일로 잡은 거는 실제 뭐 저희가 뭐 계약금 같은 걸 드리게 되면 계약금을 했는데 나중에 자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실제 최종 뭔가 완료까지 가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행 기한을 두고 있는 거고 그 기간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꼭 물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 가능성. 저희가 지원하기로 어쨌든 다른 곳보다 이곳을 저희가 지원해주기로 선택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그거 지원 못해 이러면 사실 다른 곳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곳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현실 가능하게 사업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지원하셨는지를 저희가 보기 때문에 뭐 꼭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고 예를 들면 뭐 주변에 뭐 어떤 시세 같은 것들을 정보를 실제로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의 대상되는 물건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동네 시세가 예를 들면 뭐 임대료가 뭐 엄청나게 높은데 적게 이 정도만 우리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비영리 임의단체 지원 시 유의사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해관계자 추천서와 대표자의 관련된 신용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컨소시엄 지원 가능한 이유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시민협력 기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컨소시엄 지원하시는 경우는 더 저희는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시민자사나 이런 거 했듯이 여러 단체들이 같이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같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공간을 뭐 임대를 통해서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어쨌든 요거는 금융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대표단체 한 곳이 어쨌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사업 내용으로 지원 가능한지 다음 질문인데 아까 저희가 예시 뭐 사회주택이라든지 협동조합주택부터 해서 뭐 지역의 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다양한 예시들을 들어드리긴 했는데 그거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간이든지 다 되고요. 다만 한 가지 개별 사업체의 사업을 위한 공간은 아니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자금이 운영 작업으로 쓰이면 안 되고 저희는 상환돼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어떤 것이든지 새로운 시도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도도 다 환영하니까 그것들은 네.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12번째 질문은 아까 설명이 어느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대여금 집행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금일 기준이고, 만약에 임대 계약을 맺으면 저희가 직접 지원 안 하고, 임대인한테 마지막 잔금 치를 때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 계약 같은 경우는 잔금 치를 때 저희가 전 소유주한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그 안정장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금의 뭐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게. 그다음에 인테리어 외형 같은 경우도 실제 인테리어 공사가 실제 진행되고 마지막 잔금 모든 인테리어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마지막 잔금을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을 치러드리는 방식으로 집행이 됩니다. 대여기간 종료 계약 연장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계약 연장에 대한 거는 좀 확정적으로 저희가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된다도 아니고 된다도 사실은 아닌데 만약에 재계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동안 상환을 성실하게 잘 의무저축과 운영수수료 납부가 잘 되어 있고 그럼 그동안 또 어떻게 공간을 운영해 왔는지 저희가 커먼즈 금융지원 사업에서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는 바에 맞춰서 잘 진행되었는지가 설명이 되면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불가능하게 아예 저희가 막아두지는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생각하는 걸로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16번 이게 제가 잘못 넣은 거여서 아까 중복된 질문이고 마지막인데 임대보증금 혹은 부동산 매입자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 불가능합니다. 한 유형으로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뭐 마무리하고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저희 그 문의 전화번호 있거든요. 공고문에 보면 그래서 거길로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또 너무 막 그 예비 사업 계획서, 예비 사업 신청서 쓰시는 거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시는 내용들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 있으면 언제든지 적어서 빨리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뭐 소통하면서 어, 준비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뭐 공공에서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것들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거칠게라도 일단 적어서
거칠다고 해서 너무 막 부실하게 적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하시려고 하시는 거를 최대한 잘 담아서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